네, 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IT에 대한 이야기 가장 쉽게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제품 리뷰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제일 궁금해하셨을 제품이죠. 루나 6인치짜리 전자책 단말기가 간만에 등장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감사하게도 제품 리뷰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갖고 저도 뭐 살까 말까 고민했던 제품이었었는데 오늘 시원하게 여러분들한테 언박싱부터 차례대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내 손 안에 작은 우주, 당신만의 스페이스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라고 써있는데 이거를 만든 회사가 이노스페이스1이죠. 그래서 스페이스1 가능성을 만나보세요. 이렇게 써져 있고요. 모델은 루나라고 되어져 있고 디자인은 이노웨이브 글로벌에서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중국이 아니라 타이완에서 생산한 걸로 되어져 있죠. 6인치짜리 단말기, 지금 뭐 말도 많고 털도 많고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바로 언박싱 진행부터 하겠습니다. 제품을 뜯을 때는 언제나 두근두근거리고 좀 신나죠? 사실 칼을 쓸 필요 없이 이렇게 뜯어도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열어볼게요. 제품을 자, 열고 나서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루나라고 지금 써져 있고요. 뒷판에 아무것도 없고 자, 여기를 살짝 당기게 되면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상대 케이스가 끝까지 열리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전자책 단말기니까 꺼내 볼게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6인치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괜찮은데요? 일단 가볍고 네.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여기는 당연히 케이블 들어있겠죠. 안에 들어오고 있는 자체는 단조롭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있는 게 끝이에요. 전시 단말기 USB-C 포인트이기 때문에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요. 퀵스타트 가이드라고 써있는데 국내 제품이다 보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글로 잘 되어져 있습니다. 무게는 170g이고요. 화면을 켜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 속도라든지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만듦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는 이게 USB-C 포트가 들어가져 있고 이게 리셋 버튼입니다. 잘 안 될 때는 이제 핀으로 딱 꾹 찌르게 되면은 리셋이 되는 것들이고 오른쪽 위에는 전원 버튼 누를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이 키죠. SD 카드를 넣어서 여러분들께서 확장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요즘에 제공 안 해주는 것들도 좀 많거든요. 근데 이건 뭐 상당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확장은 32기가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32기가까지 밀어넣어 보도록 하고요. 램은 2기가고 메모리는 8기가니까 확장은 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애매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8기가 메모리에도 그전 제품들로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S카드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면은 S카드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논문이나 PDF를 넣어서 보는 경우들은 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건 있죠. EPUB을 자체적으로 만드신 경우에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당연히 낫겠죠. 자, 눌러서 지금 전원을 킨 상태가 됐습니다. 이노스페이스 로고가 바로 나오고 이거는 이제 떼도록 할게요. 필름 붙여져 있는 건 제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전자책 단말기를 쓰면서 제가 필름을 본 적은 없었었는데 빠르게 충전을 하고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시스템 버전 업데이트가 됐어요. 4%부터 시작해서 12%까지 가고 100%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화면이 다 켜지고 나면은 좋아하는 문구를 입력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위젯 문구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홈페이지에 나와서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말들 아니면은 책을 읽다가 이 문구 괜찮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항상 올려놓고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처음 치다 보니까 오타가 좀 났는데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오늘이 시작이라는 말이라서 그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오늘이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죠.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건 너무 잔잔하게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이게 범용기라고 들었었는데 제일 처음 이걸 다운받고 그리고 전원 버튼까지 켜고서 봤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었는데 이거는 세팅을 한번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설정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 메뉴가 나와요.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 것들 중에서 기기 관리로 들어가시고요. 기기 관리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GSF-ID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거를 활성화 시키셔야 돼요. 이게 오니스북스도 그렇고 몇 개 전자책 단말기가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GSID에 들어가서 구글 플레이 활성화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얘를 눌러 놓으셔야지만은 홈화면에 갔었을 때 구글 플레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이용 방법까지 한글로 다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자, 눌러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 연결 후에 GSF 아이디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 연결이 된 상태로 하셔야 되고요. 클립보드에 복사한다는 얘기 나오죠.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고 나오고, 뭐 로그인에 대한 것들이니까 이건 뭐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스처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돌아가는 거, 가운데부터 위로 하게 되면 이게 홈 버튼입니다. 맨 처음으로 돌아갔죠. 자, 오른쪽 넘겨보면 구글 스토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라는 이름보다는 구글 스토어라는 이름을 쓰는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면 플레이 프로젝트 인증을 받은 기기가 아니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닫기 버튼 다시 한번 눌러갖고, 그러면 아까 전에 나왔던 메뉴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돌아가서 설정 메뉴 간 다음에 우리 기기 관리에서 봤었죠. GSF ID. 자, 다시 들어가서 활성화 눌렀고, 이용 방법 다시 갑니다. 이용 방법 보게 되면은 나왔죠. 아래 선택을 합니다. 아이디어 패스워드 입력해서 누릅니다. 자, 선택 버튼 누를게요. 선택 버튼 누르게 되면 와이파이 연결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선택 버튼 누르고서 입력란에 붙여놓기라고 나오는데 그냥 이 상태로 기다리면 됩니다. 이 상태로 기다리면 여러분들의 구글 로그인하라는 계정이 뜨니까 여기에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일단 로그인하고 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분까지는 아니고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설치가 된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아까도 뭐 설치됐었지만 구글 스토어를 눌렀었을 때 나오는 화면이 다르죠. 바로 구글 플레이라고 나오면서 로그인하고 확인하라고 로그인 버튼이 나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아이디랑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플레이 스토어가 실행이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대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에 리디북스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다양한 앱들을 설치를 해야 되죠. 바로 설치가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간편하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입니다.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구글 사용하시는 대로,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부터는 밀리의 서재부터 시작해서 리디북스라든지 밀리 한번 써보죠. 다양한 앱들을 설치를 해서 어떻게 편하게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필수 앱으로 리디하고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밀리의 서재를 설치를 했습니다. PDF를 넣어서 보는 것들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6인치 디바이스에 PDF를 넣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화면이 너무 작아요. 계속 확대해서 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 전자잉크의 특징상 화면을 키웠었을 때 다시 줄였었을 때 잔상이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추천하진 않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 212 PPI하고요 300 PPI 이거 괜찮겠느냐 라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것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가까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212 그리고 좀 오래된 기기이긴 합니다만 예, 리디북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300 PPI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라고 한다면 역시 폰트 사이즈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일단 아르미안의 내 딸들이라는 만화로다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만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드북 셀렉트를 쓰시는 분들은 무료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 300ppi 쪽에 확실히 좀 화면이 더 진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루나고요. 이게 리드북스입니다. 이 정도 굵기가 진합니다.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넘기면서 한 번 더 넘겨서 대사가 있는 쪽으로 가보죠. 자, 이렇게 이 정도 진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엔 루나로 봐보죠. 넘기고 이것도 역시 최대한 가까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잠깐 보시는 것처럼 선명도 면에서는 300ppi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리디북스는 좀 패널 자체가 약간은 어둡고 약간 누런빛을 띠고 있죠. 그리고 지금 루나 같은 경우에는 하얘요. 밝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얇게 보이는 거는 있습니다. 진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 300ppi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도 보기에 나쁘지는 않다. 나쁘지 않은 정도로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궁금하실 일반 책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보는 책 중에서 명상에 관한 책이 있어갖고 이 책을 띄워놓고 보도록 할게요. 이동을 하고 역시 같은 페이지 봐보겠습니다. 자, 루나부터 봐볼게요. 루나에서 책을 볼 때는 이 정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프론트 라이트는 꺼놓은 상태이고요. 넘기게 되면은 이 정도 스피드로 넘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넘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보통 많은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잔상이 남거든요, 뒤에. 지금 리프레시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잔상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300ppi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넘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게 되어 있고, 지금 오래 쓰다 보니까 이쪽에 N점이 많이 안 좋아졌네요. 이 정도 선명도, 얘는 이 정도. 그래서 일반적인 책을 볼 때는 크게 불편은 없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212ppi, PPI, 300ppi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화면 밝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반 화면 밝기이고, 이번 프론트 라이트를 켜보겠습니다. 프론트 라이트를 킬 때에는 한번 눌러서 오른쪽 위에 한번 누르면 오른쪽 위에 삼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표시가 되는데, 쓸어 내리는 것보다 이거 좀 편하더라고요. 얘를 누르고 조명이라는 부분에서, 자, 프론트 라이트 켜졌습니다. 최대한 밝게 해볼게요. 최대한 밝게 했었을 때 이게 색온도 조절이 안 되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이 정도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색온도 조절 안 된다는 거. 다시 조명을 또 쭉 내려볼게요. 조명 끝까지 내려보게 되면은 이 정도까지. 뭐 밤에 보실 때 이 정도 선명도로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놓고 보실 텐데, 일반적으로는 조명을 끄고 봐야죠. 아무래도 전자책 자체는 이 상태로 보기 편하고, 가끔 켜서 볼 때는 저녁 때 자기 전에 볼 때가 있는데, 이때도 좀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조명을 킨 상태에서 책을 또 봐볼게요. 자, 프론트 라이트를 켠 상태로 지금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전체가 어두워지죠, 리디북스는. 다시 이번엔 프론트 라이트를 끄고 봐볼게요. 프론트를 완전히 껐었을 때 비교되셨으면 합니다. 항상 전자책 리뷰를 할 때면은 제일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 카카오 페이지 사용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페이지 설치 너무 잘 되고요. 안드로이드 기반이니까 뭐 이거 실행이야 당연히 잘 되겠죠. 자,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로그인 페이지 나왔죠? 로그인 페이지 나왔고, 보다시피 캐시 주는 것들 닫고요. 살짝 밑으로 내려가서, 인터넷 항상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웹툰을 보는 것도 문제는 없으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웹툰을 보는 거는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너무 느리거든요, 웹툰을 보실 때에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틀어보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샤크 들어가서 제가 이어보기 21화 눌러봅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스크롤 밑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자, 일단 웹툰은 잘 보인다. 근데 내리게 되면, 아이고, 업데이트가 떴네요. 잠깐 닫고. 자, 이렇게 이게 지금 잔상은 없는 건 좋거든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예전 버전들은 잔상이 많았었는데, 이건 뭐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웹툰을 보는데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루나에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점인데요, 이거. 여러분, 카카오 페이지 웹툰 괜찮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계속 넘기면서 내려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이 정도 속도면 뭐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이번에는 일반 웹소설을 읽어보도록 하죠. 3단 웹소설 중에 어떤 걸 봐볼까요?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보죠. 천재 공수의 스트리밍 1화 들어갑니다. 1화 들어가서 넘기면 역시 문제없이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는 괜찮으시죠? 케이스가, 저는 이걸 받은 거다 보니까 케이스는 같이 오지 않았어요. 케이스도 하나 필요한데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케이스는 뒤에 말고 젤리 케이스를 팔죠. 그것만 구매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 변색이 좀 될 것 같아서 그것만 충분할 것 같고, 혹시라도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거 많이 팔거든요. 여기 두 개를 딱 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서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다. 혹은 이거는 좀 신기했던 건데, 혹시 집에 포크2나 포크3 케이스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긴 합니다. 위아래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끼워 넣을 수 있어요. 끼워 넣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약간 두꺼워요.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은데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껴서 화면을 바꿔서 다니는 것도 괜찮다. 급할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지만 한 번에 합쳐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해서 쓰고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게 되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루나, 한 줄 평을 하자라면은 꽤 괜찮은 제품이다. 특히 이너스페이스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첫 번째 제품이잖아요. 이런 것 치고는 완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제 많이들 아쉬워하시는 게 역시 해상도를 아쉬워하시는데 저도 여러 가지 전자식 단말기를 써봤었지만은 해상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 중에서도 얘는 괜찮고 무엇보다 이너스페이스원이 그동안에 신뢰를 많이 보여줬던 회사잖아요. 뭔가 AS 문제가 생겼었을 때 이거에 대한 대응도 상당히 잘해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시스템 업데이트가 잘 되느냐도 문제였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믿고 구매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얀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컷 봐보시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 선택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내용 괜찮았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